어서 오세요. 어떤 이야기 나누러 오셨을까요? 저는 올해 46이에요. 서울 외곽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네요. 그냥 흔한 가정사 같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오래 묵힌 상처라서요. 그 상처가 어떤 건지, 지금 가장 힘든 게 뭔지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항암 들어간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머리도 다 빠지고 체력은 바닥이고, 근데 병보다 더 힘든 게 제 삶이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쌓인 상처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해야 하나? 살아오면서 많이 누르고 참아온 게 있으셨군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늘 참아야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20살 때부터 동생들 챙기느라 학교도 못 다니고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미용 기술 배우면서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 대고 그냥 제 몫은 늘 뒷전이었죠. 제 삶에는 나를 위해서라는 게 없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30 넘어서 지금 남편 정민호를 만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덩치도 크고 웃을 때 선해 보여서 그때는 제가 늘 지택만 하던 인생이니까 이 사람한테 기대도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되게 든든했죠. 결혼 생활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나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이랑 갈등이 바로 시작됐어요. 장남 며느리라면서 온갖 걸 다 요구했죠. 가게 일 끝나고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시댁 심부름까지 해야 했고, 시어머니 말에 상처받아도 그냥 삼키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저를 감싸주지도 않았고 늘 부모님 편이었고요.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려면 내가 버텨야 한다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속에 쌓인 게 엄청 많았을 것 같네요. 맞아요. 겉으로는 웃었는데 속은 늘 불안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그걸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직접 보셨다고요? 네. 제일 친했던 친구가 우리 집에 며칠 머물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아이가 깨어서 우유 달라고 해서 부엌으로 나갔는데 거실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문틈으로 보니까 남편이랑 제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었죠. 제가 뭘 본 건지 처음엔 믿기지도 않았는데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부엌에 있던 칼을 잡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보신 거예요? 네. 결국 끝까지 다 봤어요. 그게 더 지옥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제 안의 믿음은 이미 깨졌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 때문에 또 제 성격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제 인생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불신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으셨겠네요. 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속으로는 늘 언제 또 이런 일이 터질까 불안했어요. 제 삶은 제 선택과 상관없이 끌려가는 것 같았고 저는 늘 참는 사람으로만 남았어요. 지금도 암 치료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데 그런 상처가 계속 겹쳐서 마음이 더 무너져요. 이제는 제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내가 잘 살아온 게 맞나? 내 인생은 어디 있었나? 외도 사건 이후에도 가정을 이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외도 이후에도 저는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 또 제 자신한테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무릎 꿇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속은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달라졌나요? 처음엔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죠. 술자리 늦어지고 연락 안 되는 날 생기고 시댁 일은 여전히 저한테 다 떠넘기고 저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항상 의심이었어요. 지금도 혹시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런 불신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려면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저는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제 감정을 얘기하기도 했고,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자꾸 들춰내냐, 그만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만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 되는 거죠. 결국 혼자 속 아리만 더 심해졌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시댁에선 남편이 외도한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잘 안 가니까 며느리가 성격이 까다롭다, 시댁을 무시한다,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속사정은 모르고 저만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억울했죠. 저는 피해자인데 다들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서영 씨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엔 변명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나중엔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남편이 더 화내고 시댁은 저 여자가 또 문제 삼는다 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삼키고 미용실 일에 몰두했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버틴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더 갇히신 거네요. 맞아요. 제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무력해졌어요. 그렇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고 아이도 있고 제자리는 없고 그냥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어디 있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게 느껴져요. 암 진단도 그 이후였나요? 네. 몇 년 지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참고 참고 버텼는데 결국 내 몸이 무너진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처음엔 그냥 막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만 살 수는 없겠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결심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 같네요. 맞아요. 암 진단이 단순히 아픔만 준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오래된 고민들을 더 크게 끌어올린 거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끌려갈까? 이런 고민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불신과 시댁 갈등이 이어진 거죠. 그게 결국 어떤 위기로 이어졌나요? 네. 몇 년 전 일이에요. 갑자기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아이는 남편이 예전에 바람나서 낳은 아이였어요. 아무 상의도 없이요? 그렇죠. 그냥 어느 날 데리고 와서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암 치료로 몸도 무거운데 그 상황을 감당하라니요. 남편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나요? 늘 미안했던 건지 지나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를 남의 여자라고 불렀어요. 제 친딸한테도 넌 내 동생 아니다라고 말하고
집안 공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그때 서영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엔 아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상처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대화도 시도했어요. 밥 차려놓고 같이 앉아보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꺼내보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어요. 결국 제 친딸까지 마음을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셨나요? 당신이 만든 문제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나는 지금 암 치료 중이라 힘에 부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내가 엄마니까 내가 품어야지라고만 했어요. 그 말 듣고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밤마다 누워 있으면 숨이 턱 막혀요. 저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도 다 부러져 있는데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과 그 아이까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정 언니랑도 상의해 봤어요. 언니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다들 어차피 법적으로는 남편 자식이잖아. 버리면 욕먹는다는 말뿐이었어요. 어디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혼자 버티신 거군요. 네. 낮에는 손님 앞에서 억지로 웃고, 밤에는 속으로 울고, 친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아이가 제 눈빛만 봐도 다 알았을 거예요. 집안이 무너지는 게 보였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심이 생겼나요? 처음엔 절망뿐이었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죠. 근데 치료받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결국 내 아이까지 다 무너진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 남편도 그 아이도 시댁도 다 떠나도 내 아이만은 절대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요. 지금 말씀 속에 힘이 느껴져요. 그게 제 마지막 힘이에요.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몸은 망가져도 마음까지 다 빼앗기진 않겠다. 그 결심이 없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셨죠.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엔 별거 없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너져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죠. 내가 지칠 때 아이는 누굴 의지할까?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작게라도 변해보자 마음먹었어요. 작은 변화라면 어떤 걸 하셨나요? 딸이랑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몸이 아프니까 늘 미안한 마음만 있었는데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치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좋아하는 붕어빵 사가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학교 얘기 들어주고 별거 아닌데 아이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봤어요. 그게 저한텐 큰 힘이 됐어요. 서영 씨도 변화를 느끼신 거네요. 네. 사실 의붓딸하고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어요. 차갑게 대할 때도 많고요. 그래도 언젠가 마음을 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은 남겨뒀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미워하는 마음만은 내려놓자 다짐했어요. 미움에 붙잡히면 결국 제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런 선택이 쉽진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다시 무너질 것 같아요. 남편이 무심한 말 한마디 하면 눈물이 터지고 병원 진료 기다리면서 혼자 앉아 있으면 막막하기도 해요. 근데 예전과 다른 건 이제 혼자 웅크려 있기보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전화도 하고 친구한테도 솔직히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중요한 변화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늘 참아야 한다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미용실 손님이 요즘 얼굴 좋아졌다 얘기해 줄 때 속으로 아, 내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작은 성과 같아요. 그런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게 가장 큰 회복이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이야기가 그냥 무거운 짐 같았는데 지금은 제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 같아요. 제가 도와드린 건 크지 않아요. 결국 여기까지 온 건 서영 씨가 스스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을 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덕분에 제 아이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앞으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작게라도 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아이와의 시간, 본인의 치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태도. 그것만 해도 삶은 달라져요. 네. 이제는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더 자주 말하려고요.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동안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직접 말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나예요.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생각보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게 병과 싸우는 힘이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됩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맙네요.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제 마음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영 씨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볼게요. 서영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꽤 됐잖아요. 네, 시간이 꽤 지났네요. 솔직히 다시 불러주실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나왔어요. 좋네요. 지난번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다고 하셨죠. 암 치료도 병행하시면서 남편과 아이들 문제까지 감당하시느라 지쳐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치료는 받고 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제가 제 딸에게 더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딸이 그걸 느꼈는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큰 변화네요. 서영 씨 본인도 달라졌겠죠? 네. 전에는 거울만 보면 낯설고 초라했어요. 항암으로 변한 제 모습이 싫었고요. 근데 요즘은 이 모습도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버텼다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이제는 제가 제 자신한테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 상처는 남아 있어요. 그건 쉽게 지워질 수 없죠. 하지만 대화는 늘었어요. 제가 제 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히 털어놨거든요. 내가 만든 상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조용히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위로였어요.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서로 등을 돌리진 않아요. 의붓딸과의 관계는요? 처음에는 여전히 차가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같이 밥 먹자 하고 자리를 차려놨는데 대답은 없었지만 조용히 앉아 같이 먹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자리가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로는 가끔 고개 끄덕이는 정도는 해요. 아직 멀었지만 미워하지 않고 기다려보려 합니다.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조급했더라고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시간이 걸렸듯이
그 아이도 그렇겠죠.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조급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 하루도 버텨내자. 그리고 감사하자. 작은 다짐이지만 그게 제 삶을 붙잡아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있어요. 제 딸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엄마가 널 사랑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 무너뜨리지 말고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잘 버텼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말들이 곧 서영 씨의 미래예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신 마음이면 앞으로는 더 단단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내일을 더 믿고 싶어요.